이거는 정말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 5.16의 주역들에 대해서 한번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군인을 좀 경멸하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성리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군발이라고 그러고. 근데 서구나 일본의 귀족은 군인들입니다. 예, 그죠. 기사라는 게 다 군인이고요. 기사도 무사도 네. 군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장교와 사병이 나눠진 체제 자체가 서구 유럽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장교는 귀족들이 가는 거고 농민들을 동원하면 그게 사병이 됐다가 그 중에서 용병이죠. 그러니까 예. 고참이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부사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병, 부사관, 장교의 체제가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누가 군인을 지원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아까 말한 양반의 자식이나 심지어 중인의 자식들은 군인 지원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중인의 지원은 거의 농민의 자식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빈농인가? 예. 그러니까 빈농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보면 초등학교 정도는 어떻게든지 마친 사람. 그다음에 막 국민학교. 막 이 사람들이 뭔가 시골에서 농사 짓긴 싫고 뭔가 자기를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 상승할 기회가 쉽지 않았고 일부가 이제 순사보돼 갖고 일제시대 때 보면 아주 친일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도 하고 이랬을 때 한번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인생을 역전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군인이 되는 거죠. 일제시대. 왜냐면 일제 말에 일본이 군을 굉장히 하여튼 그 일본은 군국주의 영향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학병 이런 거 저에서 맨 처음에는 일본 군 자체가 조선인을 끌어내지 않았다가 지원병 모집을 할 때 제가 통계를 좀 안 갖고 있는데 100대 1이 넘었다고 하죠. 지원병을 할 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이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대부분 기술병으로 갖고.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해요. 자꾸 친일파 논쟁을 빼놓으면 요즘에 조금 이렇게 고등학력을 못 가진 분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어디서 배웁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면 기술 배워온다. 그래도 또 군대 갔다 오면 철도청 같은데 취직을 잘 시켜준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100대 1이 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윗계급들이 이제 그래도 사범학교라든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 입사는 뽑아주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뽑고 몇 명이 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본 육사라는 사람의 주력은 대부분이 만군사관학교에서 일본 육사로 편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같은 경우 돈 없으니까 초등학교 나와서 사범학교라는 게 대학보다는 요즘은 고등학교 과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시골가에서 그것도 많이 성공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좀 칼 차고 싶어서. 그래서 만주군관학교 간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능적인 인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 나는 그 맥락이 기능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천황 군인의 어떤 정신에 골수에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기능적이고 그런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사상적으로 내면 어떻게 들어볼지 모르지만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요즘 그 당시 기준은 다르지만 요즘 기준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이과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과죠. 이과. 왜냐? 문과는 안 뽑았어요. 그거는 참고로 말하면 한국 육군사관학교조차도 문과 쪽을 뽑기 시작한 건 제가 정확한 자신이 없는데 일반 대학 학번은 70학번인가 71학번부터예요. 이과만 뽑았어요. 왜냐? 일제도 마찬가지고 심하게 하면 이런 또 면에서 반미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고급 참모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소대장들은 학병이니 이런 애들 끄집어내서 하면 되는 거고 기술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장군,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포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도 있지만 기갑,
공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보면은 삼각함수였던 거고요. 요즘처럼 토를 때리면 산수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삼각함수. 우리 이과의 관점에서 보면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 무슨 뭐 좌표 찍을 때 뭐 컴퓨터 찍을 수 없고 삼각함수를 알아야지 표를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공계 교육을 받은 학사를 줄 때는 이학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5.16 얘기했지만 양반의 애들 뭐 붙였지만 하나도 없어요. 아, 한 명 예외가 있었지. 김종필이라는 사람. 그 사람 참 재밌게도 육사관 이후가 사실은 실현당해갖고 쫄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자기 상관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어느 날 육사 모집하는데 지원할 사람 나오라 해서 장교대에서 저놈들을 패주겠다고 갔다고 본인이 약간 풍을 섞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 간 사람이 그 사람 좀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상 이런 거보다 물론 일제시대 때 세뇌받은 것도 있겠죠. 보다는 뭔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라는 게요. 굉장히 돌격 앞으로 세뇌된 것 같지만요. 군인과 상인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입니다. 예, 실용주의. 결과가 드러나요. 예. 아, 솔직히요. 이런 철학이니 이거는 말로 싸우고 예. 내가 이긴 것 같아도 저쪽 굴복 안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연구해서 나오지만요. 전쟁은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과 관련돼요. 그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걸로 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5.16 이후에 박태준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대부분이 이 이과 공병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공학을 알고 어디 터널을 뚫을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양반에는 공산주의 한 사람들은 잠깐 일단 표면상으로는 전멸당했고 유교 이후에 북으로 올라가더니 여기서 전멸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양반의 후손인 한민당의 후손 그 당시 구민주당이 맨날 의회 민주주의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서구적인 사상화는 못했거든요. 형식적인 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거든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살고 났을 때 이 현실주의자들 잠깐 총칼로 권력을 잡은 거예요. 뭐 또 총칼로 권력 잡았다면 박정희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낼지 몰라도 뭐 그냥 현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요. 전 그 주장을 대충 실력했다면 1990년대 일본의 다나카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일본 발음 모르는데 한자로 뭐냐면 예외 국가라고 이런 걸 썼어요. 이 사람 논리를 갖다가 아주 무식하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박정희 전두환 권력은 예외적이다. 원래 이제 조선, 그 사람 한국이라고 갖고 안 써요. 조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의 정신사는 성리학이다. 성리학은 사농공상이고 문인이 절대적인 압도고 무인은 군발이고 그 다음에 농업이 그러니까 대륙이 중요하지 해양은 뭐 개상놈들이라는 거고 이런 건데 이때 무인들이 권력을 잡아갖고 세상을 뒤엎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공상이 아니라 상공농사로 바꿨다. 그 다음에 문인을 빼버렸다. 그리고 대륙보다는 바다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수출이 있고 뭐 이런 거라고 건설을 하고 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외국가냐? 정신세계를 이들이 정리하지 못했다. 정신세계는 이 원래 구지배계층. 이 어떤 토지 귀족들, 양반 세력들, 성략주의자들, 이들이 이승만 농지개혁,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권력을 상당히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일부 현실에 적는 사람은 기업가로 전환했지만 그건 소수고, 그 다음에 박정희 5.16을 맞이하면서 정치 권력까지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제들이 서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제가 일본 발음 몰라요. 그리고 가로놓고 대학이라고 가로를 떼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문사철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농민 공통체적인 이상을 얘기하고 한번 얘기했지만 공업화도 내포적 공업화. 이건 좀 외래적인 거거든요. 외래, 군발이, 미국 이거 다 싫다. 우리의 본능의 대동사회 이러는데 이러한 정신세계를 예외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장악을 못했다. 자기가 와서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정권을 만든 핵심 세력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좀 부끄러워하더라. 일시적인 방편이지 정당화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국은 문민 정권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그 사람은 문민 정권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쇠락될 거다. 그래서 아주 그 재수없는 얘기를 했는데 쇠락될 거다 이런 동의하지 않는데 그 논리 거꾸로 정통 양반 세력 뭐 이게 5.16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정통 양반 세력 유교 이게 일부는 공산주의자 되고 일부는 그냥 뭐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한 세력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속된 말로 쌍놈 출신의 군인들이 세상을 바꿔버렸다. 근데 정신세계는 결국 이 성략적인 전통이 있고 군자의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입각을 할 때도 군인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수들을 좋아하고 물론 교수가 존경받지만 저렇게 교수가 대단한 나라 그다음에 저도 놀란 게 기자가 그렇게 존경받는 나라 사실 기자 한국말로도 웬만한 사자 쓰잖아요 농자자 쓰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기사로 바꿔야 되겠네요.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해외 생활해봤지만 뭐 요즘에 기레기 말도 나옵니다만은 한국처럼 기자가 저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사회를 제가 알질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그때가 기자가 무시당하는 직업은 아닌데 그냥 중간보다는 좀 위지 그렇게 뭐 사회에 무슨 뭐 사회를 이끄는 지성이고 뭐 물론 요즘은 그건 많이 없어졌지만 정의를 외치고 이런 건 아닌데. 한국은 한때 좀 그랬죠. 지사형이고. 이게 바로 성략적인 문화다. 그래서 성략적 문화가 상당히 사라졌지만 굉장히 그게 바탕이 됐고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깊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 세대가 그 성장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군부 독재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를 민주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러니까 군인과 상인 등 좀 실용적이고 이런 기풍이 있었다가 사실은 80년대 중반 386 세대가 전면했으면서 그 정신 중심의 정신 승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주사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유교 사회주의, 유교 농업주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거 지금 갖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그 이 주사파는 위정척사랑 비슷하구나.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아까 그 현재 민주당 운동권 국회의원들 70%의 학부 전공을 한번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공문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인영, 우상호, 그다음에 박홍우 이거 전부 다 공문과 출신들. 그러니까 문사철 중심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도 뭐 대동사회 이러거든요. 유교 워딩이에요. 유교 워딩을 가져와서 뭐 더불어 뭐 대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세상을 보는 게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